안녕하세요. 날개TV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외도, 이혼 전문 상담을 맡아주고 계신 상담사님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상담사님. 안녕하세요. 네, 상담사님. 오늘 방송할 주제는 또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람핀 배우자가 사과를 하는데 믿어도 될까? 라는 주제입니다. 진짜 사과와 가짜 사과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연평으로 대부분 사과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사과할 때 그게 진심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7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다 개소리예요. 사과를 하지도 않고 사과처럼 하는 유책 배우자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있긴 있죠. 진짜 회복하는 가정 보면은. 아, 있죠. 자, 그럼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외도 피해자분들 배우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해도 또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드는 게 당연해요. 오늘은 7가지 기준으로 진짜 사과와 가짜 사과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들으시고 배우자의 사과가 진심인지 속눈썹 하나까지 샅샅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독심술을 못 하잖아요. 자, 이게 상담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듣고, 자, 이 배우자가 진심으로 바람핀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건지, 아니면 면피용으로 하는 건지, 본인의 남편들을 지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책임 인정. 내가 잘못했어 대 그냥 실수였어. 내가 잘못했어야죠. 왜냐면 주체가 자기였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주체가 돼야지. 실수였어? 한 대 때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맞습니다. 예. 이 첫 번째 기준은 책임 인정이에요. 진짜 사과는 외도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한 거야, 전적으로 내 책임이야 라고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 사과의 주체는 잘못한 사람이 주체가 돼야지 타인을 비방하는 거는 면피용밖에 안 돼요. 반성하는 남편은 그 여자랑 왜 만났는지, 내가 왜 그랬는지 솔직히 털어놓고 변명 없이 책임을 지죠. 솔직히 털어놓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는 아니던데. 가짜 사과는 어때요? 그냥 실수였어, 술 마시다 그랬어 라면서 책임을 흐리거나 심지어 네가 나를 소홀히 해서 그래 하면서 아내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예요. 책임 인정 없이 사과는 그냥 빈말인 거죠. 네, 맞아요. 이거 사과의 기본은 주체가 본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냥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사과고, 그 외에는 다 헛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네, 두 번째는 진심 어린 후회, 눈물로 반성돼 연극 같은 쇼. 이건 누가 봐도 눈물로, 둘 다 아닌 것 같긴 한데, 둘 중에 하나라 하면 눈물로 반성 같아요. 그럼요. 두 번째는 진심 어린 후회예요. 진짜 서가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말과 표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이런 상처를 줬다는 게 너무 후회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주체는 이제 상대방이네요. 배우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너한테 상처 준 게 미안해. 너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너가 이 정도로 마음이 아픈지 몰랐어. 이 사과의 주체는 여러분, 그러니까 배우자, 그러니까 아내분이 되시는 게 사과라는 거죠. 네, 하지만 가짜 사과는 연극 배우 수준이죠. 미안해, 제발 용서해 하면서 눈물 한 방울 찔끔 짜내지만 다음날 보면 태연하게 밥 먹고 TV 보고 후회가 1g도 없어 보이죠. 진짜 후회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 반성하는 태도로 이어져요. 핵심 나왔네요. 계속 반성하는 태도. 언제까지? 아내분이 용서해 줄 때까지죠. 네. 세 번째는 피해자의 고통, 이해와 공감.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알아. 네.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요. 처음에는 이게 단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 정말 힘들었겠다. 미안해 라고 했다가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만 좀 해. 언제까지 이 얘기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진짜 사과는 아내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고 노력해요. 네가 얼마나 아팠을지, 내가 너한테 뭘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라며 아내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짜 사과는 달라요. 도대체 그 얘기 언제까지 할 거야? 다 끝났잖아. 이제서 뭘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만 좀 해 하면서 아내의 상처를 무시해요. 심지어 나도 힘들어 라며 자기 감정만 앞세우죠. 이런 남편은 아내의 고통엔 1%도 관심이 없고 그냥 상황을 무마시키고 덮으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미안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너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분 때문에 들켜서 억울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예.
네 번째는 투명성과 신뢰 구축. 폰 비밀번호 풀고 모든 걸 오픈할게 돼. 왜 자꾸 의심해? 이건 당연하지만 바람 폈으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럴 건데 그런 뭐랄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핸드폰 비번 풀어야죠. 이거 안 풀면은 이건 사고 아니에요. 진짜 사과는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투명하게 행동해요. 내 폰 비번 풀게. 언제든 확인해라거나 출장 갈 때 위치 공유해 줄게. 하면서 아내가 불안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죠. 진심으로 반성하면 숨길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굳이 폰 비번 안 풀더라도 출근해가지고 이제 인증샷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이제 아내분한테 전송을 한다든지 조금 회식이 있어. 그러면은 회식에서 영상 통화를 가끔씩 아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아내 마음도 좀 스르르 시간이 지나면 풀어질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죠. 반면에 가짜 사과는 투명성이 제로예요. 왜 자꾸 내 폰을 뒤져? 내 계좌는 왜 확인하려고? 나 이렇게 감시당하고는 못 살겠다 하면서 오히려 아내를 몰아세워요. 이런 남편은 여전히 뭔가 숨기거나 또 바람 피울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렇죠. 투명하지 않은 사과는 믿을 수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말보다 행동 대 말뿐인 사과. 남자는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쉽지만 막상 이 상황이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진짜 사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요. 상간녀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퇴근 후 바로 집에 오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사랑을 쏟죠. 심지어 상간소송을 위해 증거를 모으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하고요.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간소송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반성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면 가짜 사과는 입으로만 다 정리했어 하면서 몰래 상간녀랑 카톡하고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아내한테 소홀하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과는 그냥 공기놀이예요. 말은 바람처럼 날아가지만 행동은 진심을 보여주지 않죠. 남자는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간과 인내, 꾸준한 노력 대 일회성 이벤트.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 꾸준한 노력이 사실 쉽지 않아요. 저 같은 이제 유튜버도 꾸준하게 방송 업로드하는 게 힘든데 사과도 한 보통 실상에서 보면 석 달 해놓고 이제 좀 그만해 나도 죽겠어 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거 만회하려고 돈 써가지고 어디 좋은 데 간다든지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든지 아내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이런 일회성 이벤트를 더 많이 하는 거는 같은데 이것도 좋지만 사실 이런 이벤트를 계속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바람 피운 입장이라면 하시고 아니면은 진정성 있는 말로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사과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상처가 깊다는 걸 알기에 몇 달, 몇 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하죠. 내가 날 다시 믿을 때까지 기다릴게 하면서 인내심을 보여줘요. 하지만 가짜 사과는 일회성 이벤트예요. 날개님 말씀처럼 꽃다발 사다 주고 여행 한번 가고 이제 됐지? 하면서 빨리 넘어가려고 해요. 아내가 여전히 아파하면 왜 자꾸 과거 얘기를 해? 하면서 짜증을 내겠죠.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게 이어져야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한 노력.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이렇게 바꿀게 대 그냥 안 할게. 알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바꿀게. 그러니까 만약에 회식에서 바람이 일어났어. 그러면 회식을 자제한다든지 네. 출장에서 바람이 일어났어. 그러면 출장을 안 간다든지 술 때문에 문제가 됐어. 하면 술을 뭐 완전히 끊지는 못해도 술을 집에서만 먹는다든지 하는 쪽으로 이제 생활 패턴을 바꾼다는 말씀이죠. 네, 날개님 예. 말씀처럼 진짜 사과는 다시는 안 할게라는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계획을 보여줘요. 회사 동료랑 단둘이 밥 안 먹을게. 술자리 피할게. 필요하면 너한테 먼저 말할게라며 명확한 변화를 약속하죠. 그렇죠. 이게 신뢰감 있는 말이죠. 네, 가짜 사과는 그냥 앞으로 안 할게. 이렇게 끝나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어떻게 신뢰를 되찾을지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이게 이제 100% 이제 면피죠, 면피. 그렇죠. 이런 사과는 또 바람 피울 가능성이 99.9%예요. 구체적인 변화가 없으면 립 서비스예요. 그렇습니다. 말로만 있는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외도 피해자분들 배우자의 사과가 진심인지 이 일곱 가지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책임 인정, 진심 어린 후회, 공감, 투명성, 행동, 인내, 구체적인 계획. 이 하나라도 빠지면 가짜 사과일 가능성이 높아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차갑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배우자한테, 남편이겠죠. 남편한테
계속적으로 사과를 10년, 20년, 30년 해가지고는 그 어느 누구도 못 버팁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하고 진정성 있게 어느 정도 시간과 에너지와 공을 들여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정 시간이 지났다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주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다 하면 어떤 사람도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있어서 이 외도 때문에 관계의 갑의 위치에 있어서 항상 배우자를 찍어 누르듯이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든다면 이것도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좀 다소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관대하게 보시는 것도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상간소송으로 단호히 대응하시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의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외도 이혼 전문 상담사님은 요 위에 있죠.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죠? 네, 다음에도 외도 피해자분들께 힘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외도 이혼 피해자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외성은 오로지 피해자 편입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